여기까지 바로 왔다. 달에. 1800. 굉장히 유명하신 남자 아나운서였어요. 이제 프리 선언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페이 안 올려주면 나 안 해! 라는 식으로 약간 그러셔가지고 제 페이가 깎였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한 언니들입니다. 네, 수다 떱시다. 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언니들의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돈 이야기의 주제, 오늘의 첫 번째는요. 이 돈과 관련해서는 사실 직업이라는 걸 떼낼래야 떼낼 수가 그치.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한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아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저는 그냥 지방사에서도 방송 활동을 했었고요. 음. 최근에는 이제 좀 오래 했던 건 SBS에서 리포터 활동, 그리고 KBS에서 리포터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지역 방송사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행사. 네. 맞아요. 꽃은 행사! 네, 맞습니다. 행사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네네. 나 때는 말이야. 사실 이 출연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에선 어떤 데서 뭐 바우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연료 바우처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조금 동일하게 지역별로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섭외료나 행사 비용 말하는 거죠? 말고? 네, 말고 제외하고 방송 출연료. 지방사의 아나운서들은 네. 급여를 받아요. 홀수달, 짝수달 다르게 들어와요. 기본급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맞아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이렇게 더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까지 받은 그런 많이 받는 날은 얼마예요? 한 그랬었어. 350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350 정도 받는 달이 안 되는 기본? 날이 기본이고 아. 그다음에 많이 받는 날은 350이 넘고. 지금 한 10여 년 전 일인 거잖아요. 네, 네. 10여 년 전 일인데 기본 월급이 350인데 인센 받는 날은 그거 플러스 알파였다면 10여 년 전이면 지금 시급도 안 되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받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지역 방송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메인 방송사 메인 말씀드리는 방송사.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준점 안에는 사실은 이제 방송하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밤 늦게 끝나거나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야외에 나가서 업무를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용이 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지역 방송사라고 해도요. 사실 지역 방송사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왜냐면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320 전후가 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메이저 방송사의 월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여 년 전 대비 지금 350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굉장한 액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갭이 10여 년 정도 있다라고 하면 와 멋있는 언니. 문제는 네. 뭔지 알아요? 뭐예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2년 계약직으로 그렇죠. 계약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고 보통 핵심은 지역 방송사들은 이렇게 2년 계약직으로 네, 많이 뽑고 계약할 때만큼은 정말 최고의 업계 그래도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만큼 적게 뽑고 뽑히는 사람들이 정말 수재, 인재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몇백 명의 친구들이 이 한 자리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월급으로 받는 아나운서일 경우에는 이렇고 저는 이 이야기를 주아님한테 들은 거예요. 왜냐면 네. 저는 월급 아나운서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항상 프리랜서로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이렇게 동시 진행하는 행사 MC라던가 아나운서라던가 저도 이제 행사 많이 진행하고 뉴스 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방송국 아니면 외주 제작사들이 진행하는 국제 뉴스 이런 것들 진행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다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밖에 없어요. 저는 지역 방송사도 했었고 이제 서울에서 SBS와 KBS 방송을 했었었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요. 왜냐면 이렇게 영어로 한국어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 네. 지금은 가치가 되게 높아졌을 것 같고 사실은 대대행이라고
대행이라고 하죠. 네. 대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시청 소속이라든가 제가 뉴스를 진행해서 송출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시청 소속이라던가 지역 소속이라서 지역 뉴스의 꼭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뉴스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청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시청에서 직접 관여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외주에 맡겨서 다 외주죠. 외주가 저를 섭외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깎이게 되죠.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당 한 번 갈 때 보통 1시간 내외로 촬영하고 30만 원? 네, 30만 원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제 1시간 내외로 하는 건 사실 그곳에 가서 MC 할 때 네, MC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야외 촬영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요.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 10년 전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시청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공공기관 네. 네, 그쪽도 아마 저 지금도 동일- 비슷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뀔 수가 없어요. 비용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낮아지면 낮아지지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맞아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많다라는 가정하에 섭외를 하시고 실제로도 방송이라던가 지금 저희가 뭐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할 사람들은 많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방송이라는 게 시급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무형의 가치와 내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실제 방송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의 가격 값어치가 이 정도인데 그거는 어떤 연수와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다는 거. 아마 지금도 요 정도밖에는 못 받을 거예요. 옛날에는 와 많이 받는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에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촬영도 해야 되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1박 2일 네. 뭐 촬영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점점 세월이 지났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협회라던가 네, 네. 어떤 프리랜서라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일할 때보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연예인의 삶이 아닌 그냥 프리랜서 MC, 아나운서 그런 삶은 어린 여자가 겪기에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춥고 네. 배고프고 네. 서럽고 맞아요. 이동 시간 길고 무시당하고 졸리고 무시당하고 약간 그런 거. 그리고 혼자 모텔 가서 자야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 가면 호텔 비용 좀 아끼려고 막 모텔 가서 자고 호텔비도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이나 호텔 가격 그쵸? 맞아요. 근데 내가 30만 원, 50만 원 버는데 여기 하루 자는데 이걸 써버린다? 잠만 자고 새벽에 나갈 건데?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면서 약간 호텔 같은 모텔 찾아다녀서 거기서 자고 일찍 새벽에 나오고 약간 또 메이크업 준비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정말 멘탈이 세야만 이겨낼 수 있다. 20대 중반, 초반 때 이런 일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은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행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 장. 100만 원부터. 아 진짜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행사급이 다르네. 근데 요즘은 이제 행사 관련한 아카데미도 생기고, 네, 그렇구나. 뭐 이제 에이전시도 생기고, 과거에는 행사 MC를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세요. 네,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방송 그 사에서 이제 뭐 부장님들이나 뭐 팀장님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소속 아나운서가 아닌 소속 아나운서가 아닌 프리랜서를 원한다 할 때 그치. 프리랜서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다 생각을 한다면 요즘은 대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행사들이 직접 뭐 아카데미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통 단계죠. 그렇죠. 네, 섭외 유통 단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비용도 많이 내려가고 깎여갔죠. 네, 맞아요. 수수료를 다 떼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편차가 좀 심해요, 행사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경력이라던가 그런 경험, 연수 이런 것도 조금 따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 또 달라요. 뭐 연예인의 페이가 조금 더 세면 같이 옆에 있는 나는 조금 더 낮아진다거나 저는 이러죠.
적 있어요. 같은 아나운서였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남자 아나운서였어요. 이제 프리 선언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분과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직접 원래 페이는 이거였지만 그쪽 분께서 좀 페이를 더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 페이가 깎였던. 네. 아 진짜요? 근데 그걸 하루 전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또 일정이 있고 메이크업이랑 이런 걸 다 예약해놨는데 그걸 취소하는 비용이 더 생기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떤 약속의 그런 단계인데 그리고 저는 그분을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사실 국제 행사고 나라 행사였어요 그게. 근데 갑자기 그렇게 페이 안 올려주면 나 안 해 라는 식으로 약간 그러셔가지고 제 페이에서 조금 드려야 했었던 안 한다고 일이잖아요. 안 한다고 해보지. 그럼 안 깎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걸 못해요. 제가 그래서 직업을 변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어떤 가격 협상을 잘 못합니다. 저를 섭외한 그 업체랑도 되게 인연이 오래됐어요. 예. 그래도 뭐 깎지 않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난 네. 이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네. 되게 놀랍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이후로는 그분이 나온 건 잘 안 봅니다. 그러면 최고로 어떤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얼마 여기까지 벌어봤다 달에. 달에 최고 이것까지 벌어봤다. 1,800. 우와! 1,800. 우와! 와